길을 가다가 낯선 사람한테 뺨을 맞으면 3가지로 반응이 나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때린 사람의 뺨을 똑같이 휘갈겨 친다. 두 번째, 맞은 뺨을 부여잡고 조용히 자리를 뜬다. 세 번째, 뺨을 맞은 이유를 생각해본다.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상황을 대처할 것인지 판단하여 행동한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신가요? 저는 지금까지 2번, 맞은 뺨을 부여잡고 조용히 자리를 뜨는 편이었습니다. 왜 뺨을 맞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작년 겨울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뺨을 한 대 갈겨 맞았습니다. 새해를 앞둔 겨울날이었어요. 아직 크리스마스 여운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가벼운 마음으로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갔던 병원에서 자궁내막암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연말의 로망은 일순간에 사라져버렸죠. 꽤 오랜 기간 불규칙적인 하혈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암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 적은 있었지만 그날 저의 반응을 보니 저는 제가 진짜 암일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어떤 감정이 들었거든요. 얼얼한 뺨을 어루만지면서 그때부터 내가 왜 암에 걸렸지? 하고 생각해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암 판정을 받고 6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어느 정도 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암 환자는 암 판정을 받으면 죽음이라는 가능성을 앞에 두고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자신이 암에 걸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직감적으로 떠올리게 되죠. 저도 몇 가지 이유가 떠올랐어요. 이후에 몸 공부를 하면서 그때 제가 떠올렸던 원인들이 대부분 맞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왜 암에 걸렸는지에 대해 스스로 찾아본 답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제가 어떤 사람이었고 암을 만나 어떻게 변했는지 그냥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완벽주의 성격. 병원 가지 않고 고치는 암 자연요법이라는 책에 보면 암에 걸리는 성격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암에 걸리는 사람은 대체로 외골 성격에 아집이 강하고 매사에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처음에 이걸 읽었을 때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곧 인정하게 됐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완벽주의자였어요. 제가 맡은 일이 생각한 대로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하면 압박과 스트레스에 괴로워했죠. 까탈스럽다거나 사람을 피곤하게 한다는 평가를 받는 것도 싫어서 그런 성격을 드러내지도 않고 속으로 삭히곤 했습니다. 관계의 단절. 암 환자 사례를 다루는 책에서 암의 원인으로 중요한 관계의 단절이나 고립감, 그로 인해 발생하는 외로움이나 우울함을 꼽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버드 의대는 알려주지 않는 건강법이라는 책에서 암에 걸린 사람들을 조사해보니 진단을 받기 6개월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배우자가 사별하는 등 중요한 관계에서의 단절을 경험한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저도 5년 정도 만났던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에게 여러모로 많은 애정과 영향을 주었던 사람이어서 상실감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별 자체보다는 이별을 결정하기까지 괴로워했던 시간들, 그 시간들 속의 감정들이 저를 괴롭혔던 것 같아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상. 저는 앞서 말한 이별의 고통, 상실의 고통을 바쁜 일상으로 잊으려 했어요. 풀타임 직장에 다니면서 투잡을 뛰었습니다. 자기계발도 무척 열심히 했어요. 타이트한 독서 모임을 2개나 참여했고 제가 별개의 독서 모임을 만들어 이끌기도 했습니다. 밥 먹고 잠자는 시간 외에는 일만 했고 시간이 남으면 책에 파묻혔습니다. 스트레스가 극심했지만 제가 성장하고 성장의 기쁨을 느끼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마저 없다면 살아갈 이유가 혹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불쌍하죠. 한 번은 이러다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몸을 축내면서까지 일하는 건 어리석은 거라고 일을 정리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 부모님께 들을 줄 알았던 그 말은 결국 제가 저 스스로에게 하고 있던 말이더라고요.
무엇을 위한 바쁨인지도 생각해보지 않고 매일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소외시키는 일상을 살았습니다. 목적 없는 삶. 저는 평생 이렇다 할 꿈이 없었어요. 이게 암의 원인이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암을 이겨나가는데 목적 있는 삶이 매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에겐 항상 무언가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만이 있었어요. 사실 어릴 적부터 내심 바라는 삶의 원형 같은 것은 있었는데요. 그것이 사람들의 각광을 받는 일도 돈이 잘 벌리는 일도 아니다 보니 꿈이 뭐냐는 질문에 항상 대외용 대답을 마련해놔야 했습니다. 일을 하거나 자기 개발을 할 때는 실력이나 연봉 같은 나름의 목표를 설정해 두었지만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자 그게 저한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대번 알아차리게 되었어요. 내가 곧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전까지 저는 저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나 사회, 지구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전혀 갈피를 못 잡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잣대, 사회의 기준에 저를 맞추기 바빴죠. 암에 걸린 건 알게 된 지금 이 문제들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암에 걸리고 좋았던 게 있다면 남의 눈치를 더 이상 보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살 수 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시간이 엄청 아까워지거든요. 덕분에 완벽주의는 많이 내려놓게 되었어요. 조금 모자라도, 조금 엉성해도 괜찮다는 거를 알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서 겪은 상실감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 여러 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대신 채워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의 사랑은 그 전부터 계속 존재해 왔는데 제가 받아들일 줄을 몰랐던 것 같아요. 암의 원인이 관계의 단절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을 때부터 제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칭찬이나 격려, 사랑의 말들을 아무런 의심도 조건도 없이 기쁘게 받아들인답니다.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면 제가 느끼는 그 행복이 다시 반사되어 그것을 준 사람에게도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덕분에 전보다 더 많은 칭찬과 사랑을 받고 있어요. 무척 행복하답니다. 유일한 삶의 이유라고 존재 목적이라고 생각했던 일도 실은 저한테 그리 소중한 건 아니라는 사실도 암 덕분에 알게 됐어요. 저는 바로 일을 정리했고 많이 한가로워졌습니다. 체질상 배우고 탐색하는 걸 좋아해서 아직도 백수가 왜 이렇게 바쁘냐는 소리를 많이 듣기는 하지만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많이 쉬었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다른 것보다 몸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으면 하던 걸 다 내려놓고 쉴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어요. 책 아나스타시아에서는 질병이 하나님과 사람이 소통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릴지 몰라도 저는 매우 공감하는데요. 어릴 적부터 저는 하나님이나 신적인 존재의 유무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내가 당신이 존재한다면 당신을 확신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나 계기를 주시라고 간절히 빈 적도 있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2, 3일 후에 신적인 존재가 좋다고밖에 할 수 없는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평안한 나날들이 파노라마처럼 짧은 시간에 지나가면서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엄청나게 평화로운 느낌에 압도됐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했던 기도가 암이라는 질병으로 실현됐다는 것, 암투병이라는 경험 속에서도 결국은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하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동시에 내가 남은 생에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었죠. 저는 암을 통해 깨닫고 공부했던 것들을 나누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저는 아직 암 투병 중이고 아직도 가끔은 두려움에 사로잡힌답니다. 그런데 저는 암이 그렇게 원망스럽지는 않아요.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암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앞서 말한 완벽주의, 상실감, 바쁜 일상, 맹목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최선을 다해 치료하겠지만 저의 최종 목표는 완치가 아니랍니다. 저는 지금처럼 삶의 불완전함을 포용하는 태도,
사랑을 주고받는 다양한 관계를 갖고 나가는 삶,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여유,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아는 지혜로움과 그 중요한 걸 실천하는 강단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어요.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제 이야기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와 비슷한 삶을 찾으신 분들의 이야기가 궁금하거든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하세요.